2013년도에 이제 주식 관련 케이블 TV에서 좀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가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최근까지도 방송 활동을 했었던 걸로 지금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2014년에 이제 엠모 그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그 좀 유사 좀 투자 자문 회사 같은 것을 설립을 하고 네. 지금 총 8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말씀처럼 입지전적인 인물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네.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일단 총 3가지 정도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렇게 투자 자문만 해주는 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을 이제 모으는 경우에는 네. 이건 사회적 위험이 굉장히 크잖아요. 원래 이런 거는 그렇죠. 은행이나 네. 뭐 증권회사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확인되지 않은 인허가 받지 않은 금융 그 회사 같은 걸 설립을 해서 투자금을 모금을 하면 그게 이제 유사수신행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유사수신행위로 지금 현재 피해액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금을 모았는데 네. 원금 이하로 가면 배상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사기하고 또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혐의점은 또 인정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대주주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장 내에 있는 주식이 아니라 네. 장 외에 있는 주식은 원래 제대로 거래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장외 주식을 50%에서 많게는 100% 정도 비싸게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던 그 혐의가 하나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본인도 굉장히 여러 군데의 장외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큰 악재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추락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투자자에게 설명을 하고 팔아야 되는데 네.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투자자에게 떠넘긴 혐의 이 3가지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유사 투자 자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회원을 받아서 자문을 해주는 것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문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뭔가 뭐 펀드 매니저들과 결탁을 해서 네. 허위의 정보를 올린다라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경우에는 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투자금을 모집을 하는 순간부터는 일단 유사수신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믿고 그 정보를 뭐 획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제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방송 출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신뢰감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방송입니다. 생각보다. 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저한테 굉장히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 이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방송 출연을 많이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집도 공개했고 그렇죠. 굉장히 비싼 차들, 뭐 부가티 베이런 같은 경우는 30억을 호가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까지 외부적으로 공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자기 통장 잔액이 100억 이상 돼 있는 걸 보여주면서 아, 이 주식을 사면 최소 2배, 많으면 10배까지 간다라고 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방송에서 갖고 있는 인지도와 신뢰도를 결합하고 이런 자산까지는까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홍보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뭐 성공한 흑수저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나 자기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또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 또 모 방송에서는 본인이 명문대 출신이라는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흑수저의 막노동판 전전하면서 나이트클럽 웨이터였다가 이렇게 주식 대박을 통해서 신화를 이룬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또 어떤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내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명문대를 진학했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정도까지 사건의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속은 피해자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지금 지금 또 피해자 규모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유사수신 행위를 통해서 형성된 불법 재산만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고소인단에 포함된 사람이 40명에서 5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유료 회원만 제가 알기로 수천 명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피해액이 전부 또 고소인단에 포함이 된다거나 추산이 되다 보면 수천억 원을 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피해자들의 입은 피해가 뭐 재산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치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몰랐을까? 사실 뭐 원금을 보장하겠다, 2배를 불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였다고 하는데 사실 한 번쯤 의심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심을 지웠던 게 어찌 보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방송에 굉장히 많이 모습을 보이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만 따라하면 나도 충분히 주식 대박을
꿈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약간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이겠지라고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방송에 나오니까 일부 손실이 있으면 네. 이 손실은 금방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또 거기다 더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끌어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예전부터 훨씬 일찍 터졌어야 될 것이 네. 지금에 와서 터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러 명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잖아요. 네. 혼자 하면 이 사람이 내 손실은 어느 정도 메꿔주겠구나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관련 있는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 피해자들이 뭉쳐서 과거에 있었던 이거 하나하나 찾아다 보면 이상했던 일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이번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고소까지 하게 된 그런 네.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런 신뢰를 이용한 사기인 것 같은데 사실 피해자들의 사연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정신적인 충격 굉장한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분들이 보상받을 길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제가 그 사연들을 좀 보니까 예. 30대 초반에 한 분은 결혼 자금까지 전부 다 결혼 이후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여기에 집어 넣었다가 네. 이혼까지 당한 분도 있고요. 노후 자금 전부 날리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지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피해 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피해 배상이 인정이 되려면 지금 현재 긴급 체포돼 있지만 아직 혐의가 100% 인정이 됐다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를 제외하고 정말 이 사람이 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았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확인돼서 처벌이 된다면 그 경우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민사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희진이라는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선 사전 조치, 예를 들어서 가압류 같은 것들을 좀 선행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네. 하거든요.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유사수신 행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한 200억 원 정도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일단은 제 짐작일 뿐입니다만 아마도 이건 투자자들이 개인 본인 판단으로 투자한 거지 내가 그렇게 허위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아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된다면 그건 살인죄 버금간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액수도 그렇고 피해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자본시장법에도 보면 이런 경우에는 5년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요. 네. 이게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화는 무너질 것 같고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신고된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1000여 곳에 이른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제2의 이진이 없으란 법은 네. 없잖아요. 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자문을 해주는 곳까지는 믿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다만 거기서 투자금을 모금하는 순간부터는 바로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인 걸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대부분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이익의 20%를 보장해주겠다. 대부분 이런 얘기들이 껴 있습니다. 패키지로. 근데 사실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 자체도 불법이고 네.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가나 허가가 제대로 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배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원금 보장해준다는 거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이쪽에 투자를 하면 이쪽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보다는 좀 높은 이익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그게 더 큰 이익을 추구하려다가 나중에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렇게 인허가 받지 않은 무분별하게 생겨있는 이렇게 투자 자문회사를 가장한 이렇게 유사수신행위나 업체 관련해서는 단속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투자금을 모으는 순간부터는 불법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낮을 지나 가을바람까지 부는 지금은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연일 이어진 늦더위에 추석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실감하지 못했는데요. 하도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벌써 추석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공급하는 질 좋은 한우를 최대 34%나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장터는 내일까지 청계광장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추석 상차림이나 선물 준비하러 나와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저녁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흡기 약한 분들은 황사염 마스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 이슬이 맺히며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인 내일은 맑은 초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29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낮 동안은 조금 덥겠습니다.
모레 동해안, 금요일 영동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비 소식 없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나는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광장에서 YTN 김유진입니다.